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김동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 3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다시 한번 사형을 구형하며 김 씨의 잔혹한 범행 수법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 피해자 앞에서 아버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방식이 극도로 잔인하다며 범행 후에도 진정한 반성의 기미가 없고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은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 합의와 공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 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 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의 중대성,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며 김 씨의 신원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1심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CPR 받으면서 나오신 분도 역시 저는 이미 사망한 상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에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네, 김유진 아나운서,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이 사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영상으로 짧게 보긴 했는데 3명이나 사망하는 좀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이게 어제 오전 11시쯤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집에서 흉기에 찔렸다, 살려달라는 경찰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예.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해봤더니 4명의 사람이 쓰러져 있었는데요. 이 중 3명은 사망을 했고요. 예.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본인에게도 자해를 시도하다 이제 이런 상처를 입었는데요. 예. 피해자는 어제 병원에서 본인의 범행을 시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경찰은 이제 퇴원하는 시점이 됐을 때 체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모두 사망을 한 거고 범인, 피의자도 부상을 입었는데 그러면 피자집 전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손 변호사 왜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네, 일단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피의자의 가족의 주장입니다. 일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본사와의 갈등이 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이 이제 피자집 본사 직원이고요. 이 프랜차이점을 그 인테리어에 있던 인테리어 소속하는 업체의 부녀인 것으로 보아서 인테리어와 이 본사의 어떤
업무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일단 피의자 가족 측은 사건 발생 전에 본사 측의 갑질이 너무 심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 배달 플랫폼 수수료도 비싼데 수익이 본사에서 너무 많이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세트 메뉴를 만들어라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러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 이 적자가 날 것이 뻔한데도 만들려고 강요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인테리어 관련해서도 인테리어를 뭐 자주 해야 된다던가 인테리어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보수해 주겠다고 했다가 또 말을 바꿔서 해주지 않도록 하겠다. 예. 않았다. 이런 갈등들이 누적되다가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날 왜 본사 직원은 여기에 있었던 걸까요? 일단 피해자들 중 한 명이 이제 본사 직원이었던 것으로 예. 보이고 나머지 2명은 인테리어 업자라고 그렇죠. 알려지고 있잖아요. 특히 인테리어 업자 2명은 60대 아버지와 30대 딸 부녀 사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날 이들은 갈등을 빚고 있던 이 인테리어 하자 보수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 위해서 해당 가게에 찾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관련해서 피해자 측 가족이 했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 본사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2년도 안 돼서 여러 하자가 발생을 했다. 이제 그런데도 본사에서는 이것을 보수해주지 않겠다고 했다라는 게 지금 피의자 측의 주장입니다. 이제 그 이유로 든 것이 지금 이 본사 측에서 적자가 날 게 뻔한 1인 세트 메뉴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 강요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기에 밉보여서 예. 본사가 이제 인테리어로 갑질을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본사 측에서는 갑질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제 피의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본사 측과 인테리어 업체와 만나서 이 담판을 짓자고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만남을 가진 게 사건이 발생한 바로 어제였습니다. 예. 이경민 변호사, 이런 범죄에서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계획적인 범행의 좀 징후 이런 것들도 있나요 혹시?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이전에 뭔가 이제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결정적이고,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 명확하게 피의자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까지는 범행 동기까지는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가족의 진술에 따르게 되면 어쨌든 본사의 업주와 그다음에 지금 뭐 인테리어 업자와 갈등을 단판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갈등은 있었고 그걸 이제 매듭을 어떻게든 짓겠다 이런 이제 뉘앙스로 좀 들리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이제 흉기를 혹시나 준비를 했는지 뭐 예. 이런 부분도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왜 흉기까지 휘두르게 됐는지 뭐 이런 부분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진술이 나와야만 아마 경찰 조사를 통해 가지고 아마 계획 범행인지 아니면 뭐 우발적 범행인지 이런 게 밝혀질 것 같습니다. 예. 사건 자체가 동네에서 이루어진 거랑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인근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주변에 피자를 돌리기도 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주민은 이런 범행을 저지를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고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기분 좋게 평범한 인사를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피의자 가족들의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지금 가해자, 피의자는 그동안 사업을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대부분 이제 실패하고 이번 가게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운영해 왔는데 아무래도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본사 직원이 사망하기도 했고 본사도 입장을 냈을 것 같은 게 뭐라고 하던가요? 네, 앞서 전해드렸던 피의자 가족 측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반박하는 내용들이 예. 전해졌습니다. 본사가 인테리어 업체를 지정을 해서 선정을 해서 하게 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떤 업체에 해야 될지 모르는 점주가 있을 때 두세 곳 정도 견적을 받아서 추천을 할 뿐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해당 피자집의 하자 보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픈한 지 2년 가까이 된 매장이었고 유상 수리를 제안을 했다. 본사 측에서는. 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좀 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피의자 측이 좀 본사에서 나서서 빨리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직원이 직접 그날 찾아서 중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고요. 또 1인 세트 메뉴를 만들어라 이렇게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매출이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가를 올릴 수 있는 메뉴 구성을 제한한 것뿐이다라고 예. 항변을 하면서 메뉴를 선택하고 판매를 결정하는 것은 점주의 재량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뭐 현재로서는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경민 변호사, 이런 갈등이 작고 또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건가요?
이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수익이 발생하는 그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 가맹본부에서는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원재료랑 부재료를 공급을 하면서 유통을 했을 때 그 마진을 남기는 걸로 이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통 마진 자체가 좀 불투명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마진이 많이 발생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맹점주들한테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가 않고 그런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이제 마진으로 남긴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납득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이렇게 차액 가맹금에 대해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작년에도 한 피자 프랜차이즈 그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분쟁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뭐 2,000건 넘는 이런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하니,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많은 지금 분쟁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분쟁을 좀 줄이려면 이렇게 이제 차액 가맹금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가맹본부에서도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